건강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바르게 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균형 잡힌 마음이 필요합니다. 몸을 함부로 대하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탐닉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탐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몸을 소중히 여기되 지나친 집착은 경계하라.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의 한 부분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적당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부처님을 찾아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무겁기만 한데 어떻게 해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신도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그의 삶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신도는 자신의 생활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늦게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도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극적인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운동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생활 습관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점점 피곤하고 나날이 지쳐만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신도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 몸은 내가 살아가는 집과 같으니 집을 함부로 다루면 금방 허물어지는 법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면 몸과 마음도 함께 평온해질 것이다. 신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늦은 밤까지 깨어있기보다는 저녁 시간에 이른 잠자리로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책을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또한 음식 선택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가벼운 음식을 즐기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결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도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습니다. 신도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걱정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시 이전에 하던 대로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며 밤을 새우고 그의 마음은 다시 무겁고 지쳐갔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배운 가르침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신을 잊지 말아라. 삶의 시련은 늘 있겠지만 내가 변화를 끝까지 지켜내야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신도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결심하였습니다. 형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둘이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형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신도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하기 위해 명상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형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신도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눈빛에는 맑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이제야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맑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매일 활기찬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도의 변화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연의 순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 결과이니라. 몸과 마음을 가꾸는 것은 하나다. 건강한 몸과 평온한 마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신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가꾸어가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신도들에게도 이를 전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가고 있습니다. 한 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하면서도 늘 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인의 이름은 해명이었고 그는 채식을 하고 매일 명상에 몰두하며 철저한 금욕 생활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의 몸이 점점 허약해져 갔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피로와 두통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슴 통증과 지속적인 어지럼증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해명은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건강이 나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수행도 계속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그는 결국 부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절을 찾아가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그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깊은 산 속에서 수행을 하며 채식을 하고 명상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몸이 점점 더 허약해져가며 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해명의 하소연을 듣고 그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해명에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너무 과도한 수행도 몸을 병들게 한다. 내 몸은 내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다. 만약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소용이 없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 말라. 해명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수행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속으로 돌아온 후 해명은 스스로에게 더 많은 휴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강도 높은 수행 대신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지며 자신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를 시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해명은 산사 근처에서 과로로 인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의식이 흐려졌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자신의 몸 상태가 정말 심각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새기며 그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수행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격렬하게 수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생활을 지향했습니다.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단순한 채식만이 아닌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섭취하며 보다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구축하였습니다. 운동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책과 가벼운 요가를 통해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의 체력이 회복됨에 따라 그는 재차 강도 높은 수행을 하지 않고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평온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휴식과 균형 잡힌 생활을 병행하며 결국 해명은 건강을 되찾고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에 건강은 단순히 음식과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해명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도인들에게도 전하며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매이지 않고 조화로운 생활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건강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중도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병행하며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또한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지나친 걱정과 스트레스는 몸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길입니다. 건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가짐도 함께 조화로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기 쉽다. 올바른 음식을 먹고 올바른 생활을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음식과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병을 만들고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은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젊은 시절 건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늦게 잠이 드는 것은 일상이었고 끼니를 챙겨 먹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늘 술과 담배로 풀었고 일상은 불규칙하고 건강을 도외시하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자신이 건강을 크게 잃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여러 경고를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준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사는 위험한 상태라고 하며 즉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준호는 어렸을 적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운명처럼 그의 마음에 새롭게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고요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호흡과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고요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건강한 식단을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먹고 점심과 저녁은 채소가 가득한 고단백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지방과 당분이 많은 음식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술과 담배는 점차 줄여나갔고 결국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또한 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거리를 걷는 것조차 힘들었으나 꾸준히 실천하면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산책 외에도 요가와 같은 다양한 운동을 도입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생기 넘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부정적 경험보다 긍정적인 경우가 더 많아졌고 매일 새롭게 느끼는 즐거움이 이어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놀랍게도 병의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과 함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작은 변화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고 그녀는 오랫동안 만성 두통과 불면증으로 고생해왔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다녔지만 의사들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다양한 검사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고 그녀의 일상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수진에게 명상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 수지는 명상을 시작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명상 초반에는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복잡한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지는 조금씩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조용한 방 안에서 명상에 몰두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두통을 가라앉히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두통은 점차 사라졌고 이제는 밤에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명상을 통한 변화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수지는 행복과 평온을 다시 찾으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팠던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몸의 병만 해결하려 했던 그녀는 이제 마음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그녀의 일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더 집중력이 높아졌고 동료들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명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명상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수지는 건강이 단순히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함께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절제와 감사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적절한 양을 먹기, 음식을 천천히 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취하기, 매일 30분 이상 자연 속에서 걷기, 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요가나 기체조로 몸을 유연하게 하기, 틈틈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깊은 호흡을 하기, 하루를 시작할 때 긍정적인 다짐을 하기, 긴장된 몸을 풀어주기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수행이 이루어진다. 몸이 병들면 마음 또한 괴로워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수행의 길을 닦는 것이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 또한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곧 수행이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사연은 50대의 한 남성 홍길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길수 씨는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매일같이 바쁜 일정 속에서 끼니를 거르고 밤을 새우며 일하는 날이 다반사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도 잦은 출장과 늦은 업무로 자주 놓쳤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가족과의 시간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지만 끊임없는 업무 속에서 건강이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길수 씨는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두통을 느꼈지만 늘 그렇듯 일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50세가 되던 해 그는 갑작스럽게 심각한 병에 걸려 병상에 누우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심장질환이 그를 덮쳤고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 후 길수 씨는 병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는 길수 씨의 상태를 심각하게 설명하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홍길수 씨,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끼니를 잘 챙기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그때서야 길수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건강을 희생해왔지만 결국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 성공 후 가족과의 행복을 꿈꿨지만 건강이 무너진 지금은 그 꿈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시간을 보낸 후 길수 씨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정돈된 식단을 챙기고 자극적인 음식과 음주를 피했습니다. 운동을 위해 매일 시간을 할애하며 규칙적으로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했습니다. 길수 씨는 또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해 다른 실용적인 활동들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 사회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독거노인들께 식사를 배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길수 씨는 남을 돕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길수 씨는 주말마다 가까운 지역이 트레킹 코스를 도는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주말마다 새롭게 개척된 트레킹 코스를 걸으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그의 체력을 단련시켜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과 휴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수 씨는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여 함께 요리하고 도시 근처로 떠나는 짧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과 사랑을 되찾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수 씨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일을 조절하며 건강과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인 성공뿐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지나치지 않게 하고 움직임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마음을 탐욕으로 어지럽히지 않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과식, 과음, 게으른 습관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이 건강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연은 40대의 한 여성 김현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현지 씨는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아왔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아도 큰 호전이 없었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고 다양한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위장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현지 씨는 사업을 운영하는 일을 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끼니를 제때 챙기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많았습니다. 밤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과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그녀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장 통증이 극심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현지 씨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끝에 의사는 그녀에게 심각한 위염과 소화기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김현지 씨, 이렇게 계속 생활하시면 위장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시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현지 씨는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생활 방식을 전반적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지 씨는 가까운 공원이 동네 자전거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했지만 이웃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자연 속을 달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며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넓혔습니다. 또한 현지 씨는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영양사와 상담을 통해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했습니다. 매일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통해 그녀의 소화가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돌아온 후에는 신선한 샐러드와 견과류를 곁들인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씨는 또한 새로운 취미로 집안에서 화초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화초를 구입하여 집 곳곳에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돌보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녀는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졌고 집안 분위기도 더 밝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돌보는 과정에서 삶의 작은 기쁨을 찾고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수면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시간을 정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침실을 정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현지 씨는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의 안정을 위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걱정과 불안을 덜어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이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그녀의 위장병은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늘 감도는 더부룩함이 없어졌고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원기 회복으로 인한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씨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예전과는 달리 더 이상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며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과 평화를 새롭게 경험하며 현재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의 뿌리는 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마음을 닦으면 몸 또한 건강해진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불안함에 시달리면 우리 몸도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연은 60대의 한 남성 박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준영 씨는 젊었을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공원을 걸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맞이하기 위해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그에게 활기를 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는 종종 주변의 자연 풍경을 감상하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에게 차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어 나갈 때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보낼 수 있기를이라는 소망을 품으며 묵상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준영 씨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는 예전에 절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비가 오는 새벽이었는데 준영 씨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 산책을 위해 우산을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소리와 함께 걷는 시간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빗속의 산책이 그를 더욱 차분하게 만들었고 그는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상의 실천이 그의 정신적 건전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0이 넘어서도 준영 씨는 큰 병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산책과 감사하는 마음가짐은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그의 건강을 지켜온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묻곤 할 때면 준영 씨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고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여 나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평온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생활 습관을 권장하며 그들 역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준영 씨는 자신의 실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 친구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중 준영 씨의 조언을 듣고 아침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몇 주 후에 점차 나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준영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는 준영 씨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과 손주들에게도 산책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함께 걷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고 함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작은 기쁨들을 가족들과 나누며 그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지켜라.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 올바른 식사,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명예,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다스리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은 곧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 튼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야 비로소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분노에 휩싸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연은 50대의 한 남성 이성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성민 씨는 젊었을 때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일과로 가득 차 있었고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초기에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일했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씨는 혈압이 높아지고 소화 문제로 인해 위장 통증에 시달리며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성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성민 씨, 지금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심각한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1도, 3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민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건강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만을 쫓아온 시간이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성민 씨는 우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헬스클럽에 등록하여 개인 트레이너와 상담을 받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시작으로 근력 강화 운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거웠지만 꾸준히 운동하며 점차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에는 등산이나 자전거 타기 등 야외 활동도 추가하여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 빠르게 끼니를 해결하던 습관을 고치고 식사 시간을 천천히 즐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며 몸에 좋은 영양 섭취를 위해 식단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과 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금을 줄이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과 과일, 점심과 저녁에는 신선한 채소와 함께 저염식 식단을 따르면서 그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성민 씨는 생활 속 활동을 늘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사진 촬영은 그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자연 풍경이나 도시의 일상을 촬영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하는 것은 그를 매우 기쁘게 했습니다. 동시에 매일 걷는 시간을 늘려 주변의 변화도 더 많이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스트레스로 인해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성민 씨는 이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는 등 편안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개선하여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깊고 편안한 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의 건강 상태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위장 문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사진 촬영과 같은 새로운 취미 활동,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은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운동과 취미 활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는 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민 씨는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함께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자고 권했습니다. 성민 씨는 자신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작은 변화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가꾸는 습관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며 앞으로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민 씨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돌보고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실천이 쌓여 나이,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건강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전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는 것은 소화 건강과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세요. 주중과 주말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월요일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가려서 먹으세요. 과식하지 말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세요.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경계하시며 과식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식을 피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각종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 당분, 나트륨 섭취를 피하세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피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국내산 농산물과 유기농 식품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소화를 도와주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즐기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섭취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가지세요. 하루 중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을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세요.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며 지나치게 따뜻하거나 차갑지 않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독서를 통해 여가 시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자신만의 휴식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산책하거나 걷기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생활에 포함시키세요. 요가와 스트레칭은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시도해 보세요. 운동 목표를 정하세요. 운동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세요. 예를 들어 매주 운동 시간을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주변 환경을 이용하세요.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활용해 자연 속에서 운동을 즐기십시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일상생활 속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하루의 끝에서 감사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세요. 친구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웃음은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세요. 명상이나 이완 기법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세요. 심호흡법이나 간단한 명상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목표와 희망을 가지세요.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생기는 희망과 도전 의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은 70대의 한 할머니 김정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순 씨는 젊었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돌보며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가족을 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정작 본인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대가 되었을 때 정순 씨는 가벼운 통증을 무시하고 지내다 마침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정순 씨, 검사 결과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순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왔지만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순 씨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을 구해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순 씨는 하루하루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은 마을 시장을 돌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했습니다. 시장을 구경하며 천천히 걷는 것은 그녀에게 적당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돌아다니며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하는 것은 할머니의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정순 씨는 식사 습관을 크게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주로 섭취하며 자연적인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갓 딴 채소로 만든 샐러드와 신선한 과일 주스로 시작하고 점심과 저녁에도 건강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맛보며 식사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런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소화도 잘 되고 몸의 상태도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또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책을 읽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차를 끓여 마시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근처의 작은 공원에 자주 나가 벤치에 앉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 소리나 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한편 그녀는 틈틈이 시골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장터나 모임에 참가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흐르면서 정순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녀는 몇 년간의 노력 끝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혈압과 소화 문제, 기타 여러 건강 문제가 점차 해결되었고 신체적으로 더 튼튼하고 활기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마음의 평온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항상 바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던 정순 씨는 이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신체와 마음을 함께 가꾸며 진정한 건강을 깨달았습니다. 정순 씨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과 같고 마음은 물과 같으며 우리의 삶은 바람과 같다. 그러니 몸을 맑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삶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라. 우리는 흔히 건강을 위해 몸만 돌보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아야 온전한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